안녕하세요, 형님들. 운동과 관련된 많고 간단한 정보를 드리는 심플 운동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제 신체는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 기반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바로 인바디 결과지를 계속해서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2016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거기에 노현이도 인바디를 측정할 수 있는 곳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며 된 결과를 차곡차곡 모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인바디 어플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요. 인바디 어플을 통해 신체 기록을 동기화하고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아온 기록이 지금까지 약 48개가 되었네요. 계산해 보면 2016년 8월 10일부터 2587일 동안 결과를 모아왔고 약 54일마다 측정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결과를 모으고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자신의 신체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서 스스로를 객관화하며 운동 강도와 식단을 조절하는 데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해당 방법을 저는 제 지인들에게 정말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더불어 여러분께도 추천드리고 싶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형님들께 인바디가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하고 점수가 잘 나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바디는 생체 전기 임피던스 측정 방식을 활용한 신체 측정 장치입니다.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다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이런 쪽에 문외한이긴 하지만 조금만 공부해보니 어렵지 않은 말이더라고요. 임피던스라는 말은 제가 이과 출신인데도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임피던스는 인체의 전류를 흘렸을 때 측정된 저항값이라고 합니다. 측정된 저항값으로 우리 몸의 주요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인체의 전류를 흘려보낸다고요? 라며 놀라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인체에 전혀 무해한 아주 약한 전류를 흘려보낸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체의 약 73%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에 해당해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인체가 도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체지방과 근육량을 구분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체의 체지방과 제지방을 먼저 구분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지방은 분해되지 않고 몸속에서 쌓여있는 지방을 뜻하고요. 제지방을 체중에서 체지방을 뺀 것을 말합니다. 이제 체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인체는 수분을 73% 함유하고 있어서 전기적으로 도체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고 저항이 커서 전류를 잘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피던스를 통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도체의 영역은 제지방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체지방량을 결과지에서 볼 수 있냐고요? 바로 인바디는 체중계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인바디를 측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체중을 측정하고 손잡이를 잡죠? 처음에 측정한 체중을 인바디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는 과정은 도체인 인체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극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측정하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지방 조직을 제외한 부분에 체성분을 분석하게 되고 처음에 측정했던 체중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체지방량을 산출해낸다는 겁니다. BMI는 절대적인가요? 바디 매스 인덱스 BMI라고 일컬어지는 이 수치는 사실 전혀 중요한 수치가 아닙니다. BMI는 몸무게 나누기 키의 제곱인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우리 신체를 측정합니다. 대한비만학회는 2018년 발행한 비만 진료 지침에서 BMI가 18.5 이하인 경우 저체중, 18.5에서 22.9의 경우 정상, 23에서 24.9의 경우 과체중, 25에서 29.9의 경우 1단계 비만, 30에서 34.9의 경우 2단계 비만, 35 이상은 3단계 고도 비만으로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인바디의 보급화와 피트니스의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골격근량, 체지방량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구분하실 거예요. 그런데 몸무게를 그냥 키로 나눈 수치가 합당해 보이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니 BMI 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바디 점수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측정전 물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드세요. 또는 어떤 부분의 근육량이 많게 포장하고 싶다면 해당 부위 운동을 한 직후에 측정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 다 점수 욕심 있잖아요. 시험 보면 100점 맞고 싶고 친구가 옆에서 내 인바디 점수 보면 친구보다 높은 점수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점수 잘 나오는 법은 알려드렸지만 점진적 과부하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을 키워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절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며 오류가 많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 만큼 다음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형님들께 우리 생활에 가까워진 인바디에 대해 알아보고 측정 방식과 BMI 그리고 점수 잘 나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